파이 이야기입니다. 봉우리. 네.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도 있었고. 네. 되게 친숙하지 않아요? 그 특히 오늘 화면에 나온 내 모습이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내 상태가. 난 파인 줄 알았어요. 아까 보고. 예. 근데 파이는 훨씬 저보다 키가 크긴 합니다. 예. 약간 피싱 같아요. 피싱. 피싱. 안 그래도 오줌 마렵기도 한데 이제 나오네. 피싱은 좀 긴 편이고. 맞아요. 여러분 피싱 친구들 있잖아.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 그 피싱이 늙은 버전 영화에 나와서 얘기해주고 있는 분. 그분은 나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분은 나름 유명한 배우. 예. 그분이 그 국민 배우라면서요? 네. 인도? 인도에서도 유명하고 할리우드에서도 유명하죠. 할리우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007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랬죠. 네. 이르판 칸이라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구나. 쥐라기 공원에도 나왔고요. 진짜? 인도 스테레오타입을 연기하는 데는 거의 헐리우드에서 이 사람 그렇죠. 불러다 써요. 네.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되니까 또. 어쨌든 그래서 파이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대표적인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사 하나가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대사?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어떤 그 일본 보험사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인터넷으로 영화 예전에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 명단 중에 벵골 호랑이는 없었다라고 번역이 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버전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바다에서 포류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었고 다 큰 그러니까 성체 벵골 호랑이와 함께 생존했던 경우는 없었다라는 게 일본 보험사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마치 호랑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랑도 달라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고 여기서 명확하게 파이가 호랑이랑 같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당근 PD님이 원문 올려주셨네요. 네. 아우 길어. 길어 너무. 에즈가 있네요. 길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는 없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보고서인 거죠. 장엄한님께서 보세요. 뭐야, 난 호랑이 없다고 봤는데 그 번역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죠. 그렇죠. 논란과 오해와 뭐 충격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낳았죠. 싹 다 거짓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랬다면 너무 단순하지. 책에도 그렇게 써 있답니다. 벵골 호랑이와 함께 생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책이 먼저죠, 그러니까 영화보다. 책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영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이한 감독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안 봐가지고. 책 안 봤어요? 네. 나도 안 봤어요. 이거는 책을 상당히 충실하게 바꾼 편인데 이게 이한 감독 치고는 물론 이한 감독이 원작을 워낙 잘 살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원작의 것과는 다른데 힘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한 감독이 여기다 힘을 준 거는. 이게 뭐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물론 마지막에 진짜로 호랑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우리 주인공이 하신 얘기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진실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종교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영화 초반에 이 우리 피싱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종교 수집가죠. 또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도 신기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는 걸 보면 물론 어린애의 관점이긴 한데 실제로 모든 종교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통할 수 있겠다. 연결될 수 있겠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현대인의 태도에 좀 더 가깝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작가가 살짝 가볍게 종교를 터치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점과 하지만 단점, 뭐 불교나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터치하듯이 가고 있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각 종교에 대한 이해가 결코 얕지 않다는 느낌. 그렇군요. 꽤 깊게 그 종교에 대해서 고민했어. 알고. 그리고 그걸 대사화시켰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 이야기가 진짜 매력적인 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헛소리를 본 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냥 파이의 상상을 본 걸 수도 있어요. 파이는 그냥 널판치 하나 붙잡고 있다가 어디로 떠밀려 가서 생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니 원숭이니 얼룩말이니 다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오늘 제목에도 단지 달았지만 이야기하고 현실 뭐 이런 얘기를 네. 이게 원래 원제도 스토리고 예. 예, 파이 이야기고 네. 예.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는 이제 영어에서는 돼 있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야기야 이야기. 네. 그리고 작가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 네. 맞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로 끌고 가. 예. 그럼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이나 영화의 본질이거든. 네. 이야기의 본질. 그렇지. 그리고 연결되는 종교의 본질. 그렇죠. 그것도 네. 맞아요. 네. 마지막에 이한 감독이 이거는 그냥 영화 유튜버로서의 거의 없다의 의견입니다. 그 뭐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이한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결혼식이 들어가는 영화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결혼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혼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장례식과 결혼식. 결혼 피로연. 죄송합니다. 예. 아 결혼 피로 음식 피로연. 얘기 많이 예, 나오네. 예. 중국 배경으로 한 거. 네, 결혼 피로연이라는 작품을 연출했을 때도 그렇고 인간을 신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 피로연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딱 모습을 보면 거기서 그 아버지가 신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구도나 이런 거 잘 보시면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이 파이 이야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파이가 마치 신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한 감독이 종교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서 설명해 보려는 나름의 시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종교란 어떻게 시작한 걸까? 그리고 그 종교는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내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와우 장례신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인간이 신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봉우리 간단한 줄거리 먼저 얘기해 줘요.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중년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추천을 받아서 네. 찾아온 작가에게 네.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생존했고 그 난파된 배에서 이런 거를 설명해주면서 소설 이야기 한번 잘 써보라고 설명해주면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초반부터 되게 재밌어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파이. 예. 네. 이게 피싱 이게 네. 아무튼 프랑스 어디에 있는 수영장 이름이에요. 네. 수영장 이름을 따서 붙인 네, 거죠. 그래서 피싱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피싱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놀리고 오줌 싸는 거라고. 네, 아무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특이한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교를 접하게 되면서 갖게 된 생각.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그 사랑하는 이렇게 인도를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은 이 이야기에 동물들이 등장하는지. 왜냐면 이 집의 배경이 아버님이 큰 동물원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 동물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되는 네. 이런 배경들이 영화 초반부에 그려지고 이게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이제 본론은 배가 난파가 돼서 가족들을 모두 잃고 우리 피싱이 혼자 구명보트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남게 되는데 우리 그 동물원에서 같이 이주하던 오랑우탄이 바나나를 타고 오고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죠. 네네. 바나나를 타고 오고 호랑이도 판자를 대고 같이 살아오고 그리고 아마 하이에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얼룩말도 있고 그래서 몇 마리가 구명보트에 함께 살아남는데 결국에는 우리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호랑이만 혼자 살아남고 나머지 동물들이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피싱이 이 사나운 호랑이와 어떻게 함께 생존해서 끝까지 생존했는지 요거를 이제 그려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한 역시 줄거리 단순한 우리가 요약을 잘.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건 복잡해지면 줄거리할 게 없어. 예. 기본적인 시간적인 라인은 되게 단순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실 테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중립적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령 인도에서 태어난 네. 친구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인종적, 종교적 편견에서 약간 자유로운 친구였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가 종교 탐험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 종교 믿는 건 좋은데 이성의 힘도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족을 다 잃고 호랑이가 상징하는 게 정말 많은데 호랑이와 함께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결국 마지막에 편안함의 유혹을 뿌리친 파이가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신의 말씀을 남기듯이
다른 사람에게 약간 성경 말씀처럼 이야기를 구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느님의 이야기 혹은 예수의 이야기를 그 밑에 제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 고행의 시간들을 이겨내. 이거 약간 불교의 그 어떤 그 황야에 나가가지고 악기들하고 싸우는 부처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망망대해가 황야가 망망대해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 모든 종교의 소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파이를 이렇게 쫙 클로즈업 들어간 장면 보면은 파이가 흰 베개를 베고 있는데 그 흰 베개에 주름이 다 없어지면서 흰 배경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파이가 새롭다고 보기는 아무튼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아닐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다가 위대한 사람 하나가 이런 경험을 겪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구전하면 거기가 종교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안 감독의 시선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종교의 메시지를 많이 두고 있는 영화네요. 네. 종교에 대한 이해를 좀 보여주려는. 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과연 파이가 조난을 당할 때 종교가 그에게 뭘 해줬느냐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 교수님께 설명을 넘기고 왜냐면 난 잘 모르겠거든. 살아남을 그때 이게 초반부에는 난파되고 막 이제 동물들하고 만나고 막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는 사실 종교가 무슨 영향을 줬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중간에 의심하잖아요. 네. 파이가 너무 힘드니까 신을 의심하잖아요. 의심하지. 네, 그런 장면도 있던 걸 보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 가서야 이 종교로 인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그 몽구수가 아니죠. 그 미어캣들 있는 섬이니까. 몽구수는 혹시 현대 회장님 얘기야? 아니 너무 비하적인 표현. 몽구수랑 비슷하긴 해. 허리가 좀 길고 서고 그러니까. 그죠. 초반부에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 난파 당했을 때. 네. 그러다가 확신을 갖게 되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예수랑 부처의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 그것 걔네들 걔네들이랑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대 성인.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부정하다가 맞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나는 이게 좀 그래. 파이가 거기서 신의 존재를 정말로 뭔가를 보고 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여기선 내가 긍정적인 희망을 놓지 말 것이라는 그 문구 때문일까?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불신자가 될 만한 상황인데 안 된 게 더 신기한. 저도요. 그쪽이에요. 그러네. 중간에 너무 힘들 때 잠깐 그리고 맞아요. 엄마 죽는 거 확인될 때 그 배가 이렇게 밑으로 침몰해가지고 그 아직도 불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걸 보면서 절규할 때. 두 번 정도를 빼고 나면은 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불신하거나 회의적이지 않았거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로 저는 더 그쪽에 더 가까웠어요. 너무 초월적이잖아, 얘가. 사실 근데 호랑이랑 싸우면서 거기서 생존하는 것도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걸 그냥 호랑이라고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렇죠. 이게 어떤 그러니까 무리에 비친 내 욕망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파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호랑이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어떤 얘기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이 호랑이가 꼬추인 줄 알았어요. 욕망인 줄 알아. 욕망의 투사체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섬의 모양이 여성이 누워 있는 나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청년기를 지나면서 파이가 자기의 욕망과 싸우는 얘기인가 보다. 음. 이 욕망이라는 놈이 꼭 육식동물 같거든. 그렇게까지 걔한테 계속 먹을 거 던져주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거 던져주다가 그래서 훈련시켜야 될 땐 통제를 강하게 하고. 통제를 강하게 하고 그러다 섬을 만난 거야. 섬이란 뭐야? 첫 번째 애인을 만난 거죠. 내 욕구를 마음대로 풀어놔도 되는 사람 만난 거야. 거기서 이제 그 깊은 웅덩이에서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게 우화적이긴 하죠. 그게 되게 메타포적이잖아요. 여성의 나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섬에서 깊은 우물에 들어가니까 근데 또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와 이게 성욕에 대한 은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고 왜 근데 되게 왜 밤 되면은 막 삭게 만들어? 낮죠 밤인가? 아니 왜냐 다음날 되면 약간 못생겨 보이는. 차라리 낮죠 밤이가 낫다. 차라리 낮죠 밤이가 낮아요. 낮죠. 예. 나는 또 차라리 몸이 삭는다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네. 원래 이제 성에 관련된 그 비유에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예, 잡아먹힌다라는 비유가 맞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그냥 그때 잠깐은 주지만 대부분은 뺏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식의 그 구도도 되게 많아서 처음엔 되게 네. 꿀 같은 세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관계가 너를 침식시킨다라는 얘기가 그런 은유수는 있겠다. 네. 관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꽤 오랫동안 저 호랑이는 고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호랑이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거북이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래서 난 처음에 하이에나 근데 이제 이 처음에 동물들이 여러 마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 마리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호랑이 한 마리면 단순하죠. 그냥 뭐 본인의 욕망, 본인의 어떤 잘못된 욕구 뭐 이런 걸로 해석해서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데 처음에 여러 마리가 등장하는 게 골 때려요 이게. 여기서 또 해석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파이가 나중 영화 막바지에 가면 그 동물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자기가 얘기를 해버려. 누구였다. 물론 그 둘 중에 뭐가 진실인지 확인을 해주진 않지만. 그렇지. 예. 근데 또 그 요리사로 나온 사람이 말이죠. 제라르 드파르디우. 제라드 파르디우. 프랑스의 국민 배우예요. 아 그래요? 그 하이에나? 예. 그 사람이 하이에나죠. 그 사람이 하이에나라고 한 거잖아. 하이에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장면은 몇 번 안 남아. 네. 그러니까요. 맞아. 이 카레나 먹는 족보가 막 이런. 민족 차별주의자로.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굳이 유명한 배우를 쓰는 이유는 뭘까? 이쪽에다 무게를 실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죠.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안성기 씨가 나왔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딱 결론을 내긴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교수님의 해석은 듣고 싶어요. 어떤 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동물? 호랑이? 동물. 고추? 예. 그러니까 그건 내 해석이잖아. 교수님이 호랑이를 고추예요 이러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거기 뭐 침팬지도 나오고 얼룩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님한테 꼭 뭐 답을 듣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게 저보다는 좀 깊으시니까. 예.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예. 저는 그 동물이 네. 개별적으로 특정한 캐릭터를 상징한다. 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냥 썼다고 보고 아. 실제로 그거하고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아, 너무 심볼리즘에 네. 이렇게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해석이. 왜냐하면 네. 그 심볼리즘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좋잖아. 네. 장난치기가 좋다고. 네, 네. 저는 그래서 빠져나올 작가는 수 없어. 장난치려고 한 거에 더 가깝지 네. 진지하게 그 심볼리즘을 동물하고 연결시키진 않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상당 부분 가볍게 차용해 오는 거지. 네. 대표적으로 그 모세의 어떤 그 기적? 모세가 아니지. 예.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아, 그거를 예. 자기 피싱의 방주, 파이의 방주라고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듯이. 대놓고 말해버리죠. 예, 네. 두 번 다 방주잖아. 사실 어떤 면에서 뭐 큰 배도 방주고 침몰했는데 작은 배도 방주이고. 네. 네. 예, 그래서 뭐 큰 신에서 작은 종교로 이제 파생돼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노아의 방주 반드시 동물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동물은 또 이 가톨릭 전통이나 아니면 동양 종교 정통에서도 늘 어떤 심볼리즘하고 연결돼. 가톨릭 같은 데서도 막 무슨 악마를 대표하는 동물도 있고. 염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처녀성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지혜를 대표하는 애들도 있고. 뱀. 네. 예. 그리스 같은 경우도 다 있고. 그러니까 예. 그 동물들이 특정한 그 성격이라든가 뭔가 특질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게 쉽고 노아의 방주 같은 거로 대체하기도 쉬우니까 네. 쓴 장치이지. 그 자체에 너무 많은 특질들을 부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작가의 어떤 그 스토리 안에 갇히게 된다. 놀려고 하니까 노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예.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각각의 동물들이 무엇을 상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일부러 잘 안 했었어요. 아. 네. 그냥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 동물들의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아니면 무엇을 상상하든 예. 자유롭게 자유롭게 생각하면 된다. 상상이 되고. 예.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소년기에 갖는 성에 대한 어떤 상상 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괜찮고. 근데 만약에 그것만으로 또 해석하면은 사실은 왜 굳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언제나도 남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성적 욕망을 단순히 할 거면 이 이야기가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렇지. 예. 소년의 성장기 얘기하려고 이렇게까지만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좀 너무하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뭐 이를테면 미어캣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 네. 왜 또 미어캣이야? 근데 그거 근데 나는 왜 그거 보고 진짜? 미어캣 보고도 고추 생각. 그러니까 이게 그거 거울이야 거울.
자기 거울이네. 자기 거울이야. 자기 업의 거울이네 지금. 미어캣이 이렇게 쭉쭉 위로 올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울들이야. 자기 방식으로 보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거울은 네. 비춰주는 거를 잘할 뿐이지 네. 실제로 거기에 무슨 사물을 넣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비추기 좋은 거울의 역할들을 하지. 네. 저는 미어캣을 왜 썼을까? 근데 굳이 생각하면은 미어캣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영화 만들 때. 진짜로? 네. 미어캣이라는 생물이 있는 것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네.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미어캣이라고 여러분 인지하신 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오래되지가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그냥 알지. 너무 알지. 알았잖아. 근데 미어캣은 그러네 진짜로. 미어캣 딱 좋은 이미지. 네. 저게 BBC가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만들었 유명해진 이미지거든. 그게 2000년대 초반이야. 미어캣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감독이나 뭐 이렇게 미어캣의 이 이미지 나는 거의 똑같은 이미지라고 보는데 그걸 영상으로 쓴 거는 나는 약간은 또 장난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 이것도 장난이다. 여러 가지 상상에 맡겨놓고. 왜냐면 이건 또 맞아 들어가는 게 이 감독 이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도 3D TV 만들어 놓고 3D 효과 체험하려고 그러면 이 영화로 하거든. 진짜? 원래 3D라는 게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바타 같은 영화들 보면 의외로 3D 효과가 많이 못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움직이는 걸 쫓아가기 바쁘거든.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정돼 있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이 영화가 고정된 장면이 많아. 많지.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아름다워. 막 그렇지. 색깔을 때려박아가지고. 중간에 막 고래 튀어나오고 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중간에 고래 튀어나오길래 저 친구 고래 잡았구나라고. 야 어쩜? 근데 이게 또 다 맞아 들어간다. 왜? 고래를 그리고 못 잡았잖아. 고래 가잖아. 그리고 포경 수술하는 나라 우리나라 일본밖에 그러네, 없어요. 그러네. 예. 그럼요. 이한 감독이 우리나라까지 다 이해하면서 그러네. 티몬과 푼바가 미어캣이에요? 근데 아마 그거를 구체적으로 미어캣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우린 아마. 몰랐지. 대중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약간 너구리 비슷하게 생긴 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아까 어떤 분이 미어캣이 알려진 게 길어야 30년일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인식된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보기 좋은, 쓰기 좋은 캐릭터성 이것이 이제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랑우탄이나 이제 얼룩말이나 이제 호랑이랑 하이에나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대중적 인식에서 캐릭터성을 되게 부여하기 좋잖아요. 얼룩말은 먹기는 좋으나 성질 더러운 애. 오랑우탄은 모성애도 있고 뭔가 인간 같고. 호랑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맹수인 거고. 특히나 벵갈 호랑이면 배경하고도 이제 되게 잘 맞으니까. 치상이 하이에나 같은 거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 놈. 그리고 오랑우탄 죽였어. 되게 치사한 놈.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캐릭터성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했었으면 계속 갔겠지. 근데 굳이 잡아먹는 대상으로 또 만들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동물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동물이 근데 누구하고도 언제나 환치될 수 있는 존재다. 사실 이게 인간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존재. 그래서 저는 재료의 소재에 훨씬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떠났던 그 이제 악파, 뭐 고추 뭐 이런 건 얘기는 다 농담이고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론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의 탄생론으로 가게 된다면 그 동물들이 약간 선대의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광야로 떠나면 자기를 붙잡는 것들 중에 내가 가르침을 받은 거, 뭐 부모로부터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떨궈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의 탄생론은 꽤나 많은 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뭐 물론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있다라면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가 전해준 지식, 뭐 파이가 인도나 프랑스에서 얻게 된 지식들을 떨궈져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 외에 정말로 파이가 말한 것처럼 한 명은 요리사, 한 명은 엄마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멀티툴인 거죠. 그렇죠. 가져다 붙이기 좋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애초에 원작 작가 자체가 이야기의 마력이나 이야기의 힘, 그리고 종교도 어차피 이야기의 한 종류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스트모던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게 포스트모던 문학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이 그 포스트모던 문학과 유사한 면이 있어. 물론 다른 포스트모던 문학에 비해서 보면은 알아먹기는 좀 더 좋은 편이야. 일부러 알아먹기 좋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포스트모던 문학들은 진짜로 무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상전에 거의 가깝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재밌지가 않아.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야기가 이야기로서의 완성도라는 게 쫀쫀함이 없어. 왜냐면 이야기를 해체하려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는. 근데 이건 이야기 자체의 힘을 강조하거든. 그리고 오히려 환상성을 강조해요. 포스트 모더는 그 환상성을 지적함으로써 네가 이제 뭐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잘 몰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비슷하나 저는 이 사람은 그 장난은 치되 이야기는 굉장히 힘이 있어. 예. 그리고 우리는 현실하고 이야기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성은 생각하나 그렇지 않을 거야. 이성도 이야기 일종일 수도 있어. 라고까지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는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지 너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드니 뭐 이런 식인데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은 잘 못할 거야 너는 이렇게 사실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네가 뭘 믿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네가 뭘 믿든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네가 뭘 믿든 그게 되게 중요해.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보다는 전자에 가깝거든요. 네가 뭘 믿든 사실 해체에 더 가까워. 세상에 뭐 진실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진실이 어디 있어? 이런 쪽인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고 우리가 현실이 뭔지 진짜가 뭔지 구분 잘 못하지만 네가 뭘 믿는지가 되게 중요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야기 버전도 둘 다 이야기고. 그거는 언제나 가능해. 누가 진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과학이 진술하면 아마 두 번째 버전이 되겠지. 맞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진술하면 첫 번째 버전이야. 둘 중에 뭐가 더 진실하고 너는 얘기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그 둘 다 중요해. 종교 버전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되게 현실 감각을 좋아하는 너는 그냥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믿어라. 특히나 현실 감각이 왜 어디서 나오냐면 보험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는 보험 산정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현실만 현실만 봐야 되는 뭔가 과학과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 보험 산정이 되거든. 근데 그 보험 산정이라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이 있을 때 손실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시큐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보험의 대표가 바로 선박이거든. 선박은 엄청난 큰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박에서부터 보험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보험을 사정하는데 결국 다 죽었는데 뭐 거기다 돈 주면 무슨 사양이야? 그렇죠. 생존자한테 돈 조금 주고 선박 회사한테 돈 조금 주고 뭐 해운사한테 돈 조금 주고 이런 건데 그게 뭘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시큐리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또 세세하게 따져 누가 살았고 누가 뭐 했고 그렇죠? 이것도 그냥 논리 구조거든. 보험이라는 게 작동하기 위한 논리 구조야. 거기에 맞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 또 다른 보험회사에게는 두 번째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봉훈이는 어떤 이야기가 좋아요? 좋아요. 이게 좋아요라고 물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겠네. 그쵸. 어떤 게 믿어지니 그러면 당연히 저도 2번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었다는 게 당연히 믿어지죠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물어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이야기 너무 잔인해. 엄마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는 사실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하는 그렇죠. 아마 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야기가 전혀 허무맹랑하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물론 내가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왜 두 번째가 더 리얼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한테 익숙하니까. 맞아, 나한테 익숙하니까. 아니 호랑이하고 진짜 오랑우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이에나도 있을 수 있고 그들끼리 막 잡아먹으려고 난리치고 그게 설득력이 없다면 왜 영화 보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을까? 맞아. 맞아. 심지어 그리고 호랑이를 훈련시키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럼요. 그래서 일부러 영화에서 첫 번째 이야기도 믿을만하다는 장치를 중간중간에 중간은 아니고 마지막에 심어주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그 바나나가 실제로 물에 뜬다면서요? 그럼요. 그게 보험회사인가? 누가 보험회사 직원이 얘기하죠. 바나나 물에 안 뜨는데요. 소설 보면 나와요. 염도에 따라서 당연히 뜬다. 원래는 뜨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 보면 환상의 섬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앞에 건 리얼해요. 그래. 거기 맞아. 날치가 날아가고 참치 뛰어들고 고래 있고 다 있는 일이야. 그리고 다큐멘터리 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 파이가 시시각각으로 추체해지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리고 파이가 낚시하거나 이런 장면들, 맞아. 낚시를 해서 호랑이한테 던져주는 장면들 충분히 가능한 장면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심지어 비상식량이 많았어. 풍족했어 물자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섬은 굳이 일부러
훨씬 더 환상적으로 표현했거든요. 미어캣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무로 만들어진 섬이 나온다고 예. 뭔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와서 뜯었는데 바로 먹는다고. 그렇지. 뭐 비트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섬 장면 나왔을 때 살짝 불쾌했어요. 왜 갑자기 내가- 이거를 거짓말처럼 만들어. 왜 내가 믿고 싶은 얘기에 똥뿌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감독의 의도였죠. 뭐. 그렇지. 그렇죠. 예.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를 만든 거지. 예. 예. 그 앞에 이야기는 더 믿음직해라고 또 맨 나중에 이야기를 만든 거고. 네. 예. 근데 그 중간에서 섬이 나타나는 거는 이야기상으로도 생뚱맞고. 예. 그리고 뭐랄까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극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적어도 꿈을 꿨거나 아, 네, 그렇지. 당연하죠. 그와 유사한 경험을 그 정도로 포장해서 기억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아니면 파이가 그때 마침 배 안에 미처 몰랐던 장소에서 비상식량을 추가로 찾았거나 그랬을. 아니면 밤하늘을 보면서 입 벌리고 자는데 비가 와가지고 입속에 물이 들어왔다. 그렇지. 그 경험을 그냥 꿈으로 다시 상상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이 호랑이 이야기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 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맞아. 근데 보통 종교적인 얘기도 그렇거든요. 네. 거기서 시작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도 이야기 안에 비약이 있거든.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봐봐요.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증언이야. 예. 이거는 왜 생존자들이 증언한 거거든. 12사도라는 생존자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다 맞아 떨어져. 예. 그러니까 신화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그리고서 예수는 주로 말씀으로 기록되는데 그거 실제로 한말로 기록이 된다고. 근데 그 전에 구약으로 가보면 구약은 확실히 신화적이거든. 말도 안 되죠. 예. 네. 훨씬 더 신화적이고 약간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와서 막 죽여라. 카인이 막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막 이러는 거. 예.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유대 역사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신화였기 때문에 한때는. 그래서 아마 유대의 초기 역사 구약의 시대만 해도 신화와 즉 상상과 네. 그다음에 종교와 역사적 목적이 굳이 분리 안 됐을 거라고. 그건 그들한테 리얼리티고 현실이었을 거란 말이야. 특히나 유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리얼리티인 거죠. 근데 예수의 역사는 유대 역사에서 배제되거든. 네. 오히려 역사에 더 가까운데. 예.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에 종교화가 일어나. 네.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취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까지는 역사고 구약은 역사가 아니고 아니야 예수도 신화야 이렇게 되는 건가? 예. 이야기가 이야기를 품고 안에 있잖아. 결국 그 이야기에서 파생된 것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계면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거는 영화가 이음새 없게 그냥 쫙 표현해 준 거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파이 이야기의 첫 번째 그 동물들이 주인공 이야기는 구약일 수 있고 두 번째 좀 현실적인 얘기해 준 건 신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관계도 성립할 수가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신기하다. 아니면 그 전체 성경 이야기 중에 그 선만 구약. 그렇지 선만 그렇죠. 구약일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네가 두 가지 중에 뭘 믿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 섬을 믿어도 인간 사회에서 인간 역사에서 구약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대로 유대 역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믿든 간에 사람이 뭐 환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진실이라는 게 없다는 그런 허무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믿더라도 인간에게 무조건 의미가 있다. 그럼. 그런 있지. 그런 근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이야기를 믿고 싶거나 혹은 두 번째 이야기를 믿고 싶을 때 각각 주의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첫 번째 이야기를 믿되 만약에 정말로 지중해 어딘가에는 저렇게 생긴 섬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예, 생각 그건 잘해요. 곤란한 일이지.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가 되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파의 가족들은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 엄마가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보통 요리카는 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요리사와 엄마가 한 배 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요리사는 건장한 남자예요. 근데 요리사가 칼까지 들고 탔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동물들이 헤엄쳐서 배에 타는 게 더 훨씬 더 말이 현실성이 되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야기의 내러티브는 그 자체가 사실에 더 가까워 하드한 사실에 예. 가까워 보이지만 예. 그 세팅 자체는 굉장히 인위적이잖아.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예, 예. 그 탄 멤버가 너무 이상해. 네, 이상하잖아. 예.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이야기를 믿었다고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이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을 그냥 환상으로 퉁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믿는 자세. 이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
내가 너무 쉽게 두 번째 하기를 현실적으로 그렇지. 착각하고 있었네. 함정을 다 파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작가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저 그냥 제가 공부하는 이론적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이건 제 이론 영역에 있는 건데 이게 어느 관찰 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는가라고 표현을 해요. 이를테면은 사장의 눈으로 이 사무실을 바라볼 때와 출연자의 눈으로 이 사무실을 바라볼 때와 다르지. 여기 묶여 있는 당근 PD님의 눈으로 이 사무실을 바라볼 때 완전 다르지. 관찰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마 당근 PD 눈에 여기는 마치 그 기숙 직장처럼 느낄 거예요. 자고 먹고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근데 정말로 당근 PD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해지는 감정이 다르고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다르고 진술의 방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 안에 구조가 뭐가 달라졌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싱크대 구조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PD는 아마 할 거야. 가끔 들어가니까. 근데 가끔씩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책상의 구조의 달라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테고 여기 와 있는 이제 우리 이봉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모를 테고 잘 몰라. 그냥 달라졌다. 오 달라졌어. 이 각각이 다른 진실을 본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시선에서 어떤 관찰 포인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찰과 진술의 내용 굉장히 달라져.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떠냐면 보험에 합당한 합리적 이야기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생존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합당한 기억의 방식이 있어. 그렇지. 근데 작가 있잖아. 작가도 계속해서 껴들거든 사실. 여기는 재밌고 여기는 재미없고. 작가가 원하는 그치? 또 작가가 듣기에 또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각각은 어떤 관찰 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술된 것이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학의 언어로 만약에 이걸 보잖아. 환상에서는 말이 안 돼야지. 말이 안 되죠. 그럼 미어캣은 말이 돼? 호랑이는 말이 돼? 호랑이의 애초에 존재가 말이 돼? 예를 들면 저는 애초에 만약에 그렇게 관점으로 보잖아요. 인도 남부에서 애초에 그렇게 훌륭한 동물들을 갖추고 돈도 없는 사람이 동물을 할 수 있었다고?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뭐 어디로 간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 그 동물들을 이주시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라.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 진술도 맞지 않아.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말이 되는 설명은 파이가 그냥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 새끼 혼자 앉아서 입 터는 거야. 뭔지는 모르게 그냥 입 터는 거지. 그치?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그냥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천일야와 막 꾸며내는 거지. 막 섬기는 거지 막. 아주 뛰어난 소설가구나. 근데 글로 쓰긴 귀찮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삼촌이랑 한패일 가능성이 많아. 삼촌이랑 말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우리 소설 하나 해가지고 근데 내가 쓰긴 귀찮고 나중에 해가지고 원 소스 준 다음에 로열티 받아 먹자. 이게 가장 이성적인 설명일 걸.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맞는 지금 이니님이 써주셨는데 그렇게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만 봐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다. 그런 거죠. 하지만 본인을 거기서 한정시키지 마세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게 노골적으로 품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재미난 이야기꾼이 그러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화법이나 내용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이제 그 내러티브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론으로 막 설명하는 거거든. 뭐 적대자가 있어야 재밌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유능한 이야기꾼들이 늘 만들면 사후적으로 얘기할 뿐이야.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합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합리성을 깨버려. 이게 벨붕, 작붕 이렇게 되는 거야. 작붕. 예를 들면서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농화를 갔는데 농화에서 이게 웅어라 그래가지고 약간 장어 비슷하게 생긴 놈이 논에 살아요. 근데 이것도 보양식으로 먹는다 그러더라고. 장어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숫대에 가둬놨어. 재밌잖아. 근데 어떻게 먹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 웅어는 장어나 붕어와 종류하고는 다르게 약간은 훨씬 더 굳이 하등한 생물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드시기도 한데. 근데 이놈이 이제 사라진 거야. 나중에 얘가 도망갔다 아니다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나왔어. 이건 분명히 탈출을 한 거다. 얘가 탈출을 아니다. 옆으로 튀어나갔는데 뭐 먹은 거다. 아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거 가져다가 아마 구워 먹었을 거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놈이 이제 힘드니까 막 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웅어는 진짜로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었을까? 그러면서 웅어한테 개구리를 먹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살찌겠지? 그럼 더 맛있을 거야. 아니야. 그러면 개구리한테 예를 들면 벌레를 먼저 먹여. 그 다음에 웅어가 먹게 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와 그렇다 재밌다 막 이랬거든. 근데 그러다가
어떤 놈이 야 웅어한테 호랑이를 먹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돼지 같은 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얘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아, 개구리를 먹이는 건 말이 되고? 웅어가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 걔가 먹는 건 말이냐고. 이게 나 앞에까지 막 신나가지고 몰입하고 있었던 거야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웃긴다. 그래서 야 웅어가 뭘 먹고 그런데 우리가 다 깜놀. 야 그 앞에 개구리 먹는 건 말 되냐? 그러니까 저 생선이 어떻게 개구리를 먹어? 그러니까 이게 창작자가 지켜야 되는 선이거든요. 그렇지. 현실일 필요는 없어요. 네. 완벽하게 현실에 부합할 필요는 없는데 관객이 느끼기에 현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걸작서 만들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스타워즈는 말이 되냐?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야 헐크는 말이 되고 어벤져스는 말이 되냐? 너 뭘 이렇게 따져대냐 그러는데 어벤져스나 헐크, 스타워즈는 그 서사 안에서 그게 말이 되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는 거지. 세계관 안에서. 그게 완벽하게 현실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나 이거 설명할 때 너무 짜증나는데 지금 교수님 말한 정확하게 그 지점이거든요. 현실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이야기꾼의 능력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 하셨죠,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야기가 이야기스러울 수 있는 재밌음과 예. 합리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전형적 구조 같은 것들이 있거든. 네. 하지만 이 구조가 말도 안 되게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면 이게 되게 좀 수준 낮아지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야기는 현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는 현실을 재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냐? 네.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기이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증언을 담기 위해서 힘이 있는 거? 다 이유가 돼요. 네. 근데 그 이유들을 각각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특정한 종류의 관점에서의 합리성 이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다양한 관점에서 나름대로 말이 되게 만들 수가 있고 네.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죠. 네. 그냥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한 5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담론의 특성이 바로 종교하고 비슷한 게 우화나 신화인데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애들 이야기 같지만 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네. 회상되고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네. 그리고 어딘가에 힌트를 주고 어딘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네. 이게 이제 원형적 컨텐츠들의 특징이야. 네. 근데 종교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 슈퍼히어로 얘기 까보면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대표적으로 슈퍼맨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 신화도 우리가 느끼기에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종교가 힘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생기거든. 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종교는 일단 한편의 훌륭한 이야기고 다양한 관점에서 봐도 다 재미있고 현실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란 얘기네. 그렇죠. 일단 그런 차원에서의 훌륭한 이야기란 얘기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이안 감독이 이렇게 필요 이상의 화면빨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냥 구라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본 이야기에 자꾸 매력을 느끼는 그렇지.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나름 재밌었을 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안 감독은 여기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매력.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가봤더니 없어. 거기까지는 꽤 사실적 진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여러 실제 가지 역사잖아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제자들이 치웠을 꽤 수도 있죠. 공통적인 진술이거든요. 네. 12명이 이제 관찰한 네. 결과들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활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더해지는 신학인데 예,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믿음이 생겨나죠 사실은. 네. 예, 부활했다라고 본 사람까지 생겨나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나타났다라는 얘기까지 생겨나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야, 말이 돼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뒤에 어떻게 뭐 죽었으면 죽으면 무슨 부활이야? 개 뻥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냉소. 네. 하지만 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겠냐고. 그렇지. 지금의 기독교까지 오고. 왜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 하겠냐고. 인간의 가장 큰 공포를 해결해 줬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영원히 반복되는 거고 예수는 최초의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안 감독이 참 앙큼한 양반인 게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막 사람을 홀리도록 해놓고
나 좀 마지막에 70mm 뚝 떼고 야 너는 무슨 이야기가 더 좋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뒤통수 쳐 솔직히. 앞에 그렇게 빛깔나게 보여줘놓고서 뭐가 좋은지 지가 다 조종해놓고서는 넌 무슨 이야기가 좋니? 심지어 이게 그냥 뒤통수가 아니고 엄마를 넣어버리니까 충격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화면도 그래. 되게 미묘하단 말이야. 그 되게 초현실적인 장면이 갑자기 나와. 파이 얼굴만 보여. 나머지 배경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사람만 보이고 배경이 사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파이가 훨씬 더 가짜 같아요. 예. 근데 그래놓고 그치. 또 물어봐. 어떤 이야기가 진짜 같아? 팍씨. 윤우님이 그래도 저는 아직도 오병이어는 당체. 제가 오병이어를 기가 막히게 해석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말된다 말. 예. 그러니까 온갖 해석들이 이제 가능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네. 기독교 인구, 불교 인구, 힌두교 인구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설교도 굉장히 많겠지. 네. 설교만 있겠어? 또 수없이 또 이제 증언하고 막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야, 어쩜 이렇게 요즘 기껏해 요 정도 텍스트인데 몇천 년간 네. 수많은 사람들이 네. 똑같은 얘기를 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암송도 하고 되풀이할 수 있을까? 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네. 이럴 수 있는 게 굳이 말하면 대중문화 시대 때 옛날에 소설이라든가 신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대중문화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암송되거나 얘기되거든. 그러니까 시민 케인 이런 거 정도나 막 네. 많이 얘기됐지. 맞아요. 네. 예. 일단 대부분은 잠시 와 재밌다 그러다가도 맞아요. 확 식어버려. 하고 없어지잖아. 네, 잊혀지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냐고요.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은 도대체 왜? 왜 아직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는 건가?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열 몇 번이나 영화가 만들어졌는가? 춘향전 왜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졌는가? 네. 007은 왜 아직도 생명력이 있는가? 그렇지. 네. 몇천 번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저는요 이안 감독은 이 영화에서 가장 위대한 건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게 자기 확신에 네. 가깝죠. 예.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사실 이 영화에서 신은 이안 감독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또 잘하게 재주를 비우고 있는 거죠. 예. 이안 감독이 원래 되게 능력 있고 그럼요. 되게 스마트한 감독 아닙니까? 손대는 네. 장르마다 막 네.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네. 최근에 망했지만.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가 유독 저는 약간 튀게 느껴졌던 게 네.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야 내가 요 장르를 다루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딱 네. 이런 게 보였거든. 네. 예를 들면 센스 앤 센서빌리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요것도 해도 연애물도 잘 다루고 옛날 고전 소설도 잘 다루고 막 서양도 잘 다루고 동양도 잘 다루고 막 와우 장면 끝내주잖아요. 네, 막 이렇게 예. 다루더니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제 내가 인도까지 해볼게 목적이긴 한데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온갖 재주를 부리지? 네. 이렇게까지 막 너무 재주를 부리진 않는데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담백하게 연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내가 이야기로서 세상을 창조해내는 창조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해볼게. 네. 너 한번 혹해볼래? 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 신기술이 약간 신기하기도 하죠. 그렇지. 예. 야, 요게 된단 말이야? 장난치기 야, 좋잖아. 야, 요게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이야기꾼의 기질이거든. 야,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이스 스톰 이안 감독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제미니맨이라는 영화가 워낙 심하게 많이 제미니맨. 예, 윌 스미스 데려다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윌 스미스가 은근히 흥행 불패 배우인 거 아시죠? 윌 스미스를 데려다 망해버리는 바람에 명성이 완전히 작살이 났는데 그 전에 만든 영화들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일단 이분 와우 장룡 만들었죠. 브로크백 마운틴을 만들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만들었고요. 라이드 위드 데블이라는 서부극도 만들었고 이것도 명작입니다. 아이스 스톰이라는 치정극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명작이에요. 결혼 피로연도 만들었고요. 이거는 심지어 미국으로 이민 간 중국인 게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헐크도 만들었죠. 헐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마블 코미스적인 이야기는 이 사람하고 안 맞는 것 어울려요. 같아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네. 하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작품이 명작이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절정의 창작력으로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은 영화가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네. 온갖 것들 다 때려 넣었으니까. 맞아. 아름다웠어요 영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신학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걸 다 때려박은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그치시면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 이영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게요. 새끼도 있죠 물론. 네. 네. 그 원래 문화권을 넘나드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아 너무 어렵죠. 네. 배우를 부리기도 안 좋고 예. 왜 감독의 카리스마가 안 살거든요. 네. 말맛 살리는 거 정말 어렵고요. 대표적인 게 553. 네. 망했잖아요. 귀신같이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사 치고 이러는 게 다 감독의 어떤 세밀한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적어도 자기가 극본을 직접 쓰거나 네. 아니 극본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네. 네. 이거를 저는 그 영국 고전 다루는 것부터 해가지고 진짜 온갖 것들을 장르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문화권마다 다른 특히 성별 다룬 거 네. 여성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관찰을 잘하지? 물론 이제 여성들은 네. 이게 아주 잘하는 스마트한 남성이 본 환상적 여성일 뿐이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게 세밀한 감성 읽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럼요. 네. 이건 대단한 유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 만든 영화 중에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음. 미국 카우보이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 감성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해냈더라.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 창작력이 좀 줄긴 하나 봐. 나 재민이맨을 보고 진짜 내 눈을 의심해. 이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한 감독이? 하지만 뭐 한 번은 뭐 절 수 있죠. 네. 어쨌든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해석을 따라간다 이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영화도 안 보고 그냥 해석본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진 마시고 영화를 보시고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워낙에 3D 효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극장 재개봉을 해요. 가능하면 극장에서 보세요. 네. 진짜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볼만해요. 일단 그것만으로. 그럼요. 네, 영상이 아름다우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영화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다. 맞아요. 예. 집에 3D TV가 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배고프다. 네. 오늘은 또 끝나고 뭘 먹을까?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정해야죠. 네, 아, 영화 영화. 정해야죠. 예. 저 하고 싶은 영화 있어요. 교수님. 뭐요? 헤이트풀 에이시요. 응? 헤이트풀 에잇. 헤이풀트라 그랬어요. 헤이트풀 에잇. 네. 헤이트. 헤이트풀 에잇. Hate 증오의 풀 팔이. 에잇. 네. 헤이트 풀 에잇. 헤이트풀 에잇. 네. 얼마 최근 영화네요? 네. 2016년 영화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고요. 음. 전 여기에서 어떤 그 미국 어떤 남북 전쟁 당시 직후에 그런 어떤 정서들이 충돌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해설하고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헤이트 풀 에잇. 오케이. 네. 그 아까 저기 플라워 킬링문은 언제 하냐고. 아 플라워 네. 킬링문. 이 플라워 킬링문이 잘 만들었고 그 오리지널 중에는 그 각각의 OTT 오리지널이나 이런 계통 중에는 꽤 괜찮은데 네. 돈도 많이 들인 것 같고 배우도 좋고 너무 길어요. 일단 많이 길고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펼쳐서 할 필요는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사실 메시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 네. 요거하고 만날 네. 좀 될 수 있는 조건하고 만나면 그때 한번 해볼까 뭐 네. 이런 생각 정도. 이거랑 아이리쉬맨은요. 예. 그러니까.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일단 거의 4시간 가까운 영화를 보고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 맨 프롬 어스는 JS님, 맨 프롬 어스는 우리가 다룰 만한 깊이가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음모론 중에 하나의 영화일 뿐이고요. 아, 뭐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퍼펙트 데이즈는 네. 저희 캠프의 마지막 날 프로그램입니다. 퍼펙트 데이 저도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네. 그래요. 더 에이스트 그럼 쇼가 에이트풀로 갑니까? 더 멀리 가. 헤이트풀 네. 쇼. 아, 에이트풀. 헤이트풀 에잇.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더 에이트 쇼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대신 헤이트풀 에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에잇이니까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도 좋아요. 괴물 같은 영화도 좋죠. 근데 우리 하지 않았나 괴물? 했죠. 괴물 너무 했어. 좋아. 네. 너무 좋았어요. 괴물. 네. 괴물 너무 좋은 영화죠. 전 고레다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괴물이. 네. 네. 하지만 여러분 헤이트풀 에잇은 겁나게 재밌습니다. 진짜? 그럼 정해시죠. 우리가 타란티노 건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 기존의 오케이. 해시태그 네. 시절부터도 지금 이미 근데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네. 쓸어버리는 영화라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딴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 어쨌든 정말 재밌습니다. 음. 네. 정말 재밌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절대 지루함을 드리지 않는 영화예요. 재밌어요. 헤이트풀 에잇이 예. 타란티노가 처음 예. 그 OTT로 공개한 영화 아닌가? 이거 넷플릭스에 있어요 지금. 예. 처음으로 아마 원래 OTT 싫어했죠. 예. 예. 그러니까. 영화도 무슨
되게 변태처럼 70mm짜리 울트라 파나비전 카메라를 써서 찍었는데 그 필름 찍어내는 회사가 없어서 타란티노가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아 그래? 네. 완전 또라이 이 사람 진짜. 타란티노는 예. 훌륭한 감독이죠 진짜. 예. 진짜 훌륭한 또라이죠. 영화에 몇 개 이렇게 채워 넣는 말이 있다면 예. 타란티노는 진짜 독자적인 자기 위치가 있지. 예. 예. 이 사람 말장난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게 영어 잘 못해도 알아듣는 말장난이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야. 어쨌든 여러분 헤이트풀 에잇 보고 오시기 좋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장고는 헤이트풀 에잇보다는 약간 해석하는 재미가 떨어질 거예요. 약간 좀 시리어스해. 예. 시리어스하게 뭐랄까 예. 지나치게 하드코어로 가려고 하는. 예.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보는 즐거움이지 뭐 이렇게 따로 해석하는 즐거움은 별로 없는 영화.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거절해서 죄송한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창동 감독 영화도 나중에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 많네요. 해시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봉우리 네. 이번 주에 뭐 있다고요? 이번 주에 뭐가 있다고? 오시브런치. 우리 캠프. 금토일. 네. 내일부터 캠프 있고 네. 토요일 날 이제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디지털 마로니에도 그 중에 일부 프로그램이고 오시브런치는 토요일 날. 어떤 분 때문에 이제 하기로 했고 토요일 오전 11시죠? 네, 오전 11시에 예. 브런치 먹으면서 합니다. 네. 제가 그 시간에 여기 올 수 있겠죠? 봉우리 나 좀 깨워줘. 그 누구 때문에라도 와야 돼. 내일부터 시작입니까? 네? 내일 여기 모여 계실 캠프는 거예요? 내일. 그렇죠. 네. 그래요. 내일 제가 중간에 MBC 라디오 가기 전에 시간이 한 2시간 비어요. 오, 왕님 하십니까? 괜히 저 기대감 키우지 마. 맞아. 와서 커피라도 쏘고 가면 확언을 할 수 없다면. 아니, 나는 기대하지 않는데 기대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요. 이래놓고 안 와야지. 과연 내일이 올 거인가? 지금 CP님은 건전 긴장하고 계십니다. 진짜. 내일 강연하셔야 되고. 내일 강연이시구나. 네, 강연이세요? 네. 우와 재밌겠다. 네, 3일 이렇게 명목이 박철호의 캠프거든. 수가 개념, 그러니까 숫자, 수학 이게 이제 원래 기본 출발 컨셉이었거든. 실제 전체 내용은 별로 관련이 없긴 한데 낚인 거지. 매번 당하시더라고요. 매번 당하시면서 참 투덜대시면서 참 열심히 하십니다. 네. 일찌감치 만들어놨어요 강연로. 너무 존경해요. 자 미리 하는 사람들 다 존경합니다. 저는 일을 미리 하는 사람 존경해요.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자 어쨌든 뭐 내일 또 만나 뵐 거니까 내일도 모레도 또 오시브런치 할 거니까 네. 오늘 빨리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